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체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이 복잡한 인체를 다양한 관점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인데요. 한의학에서는 남성 몸의 근본이자 보배가 되는 것을 바로 정이라고 합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몽정입니다. 남성 몸의 근본이자 보배가 되는 정에 대한 강의를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째 시간에는 이제 몽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몽정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끔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젊은 남성들은 가끔 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심상치 않은 큰 병입니다.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몽정은 바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액이 나오는 현상으로 이것은 인신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큰 현상이다. 아주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은 가끔 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인신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체질에 따라서 몽정 현상이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상태와 정신 상태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정이라는 것은 몸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기는 것이 정입니다. 인신의 근본이에요. 우리 몸에는 정이 일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몸의 보배고 몸의 근본이 아주 지극한 보배죠. 그런데 이 정이 자꾸 새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은데 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몽정이죠. 그것은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극한 보배가 술술술술 새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장과 정, 오장에는 모두 정이 있는데 간정이 부족하면 눈이 아찔해요. 눈이 아찔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폐정이 부족해지면 자꾸 말라 들어가요. 거칠거칠하면서 말라 들어가고 피부가 조증이라고 그래서 건조한, 윤택하지 못한 이런 현상으로 말라 들어갑니다. 까칠해지죠. 성격도 까칠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정이 부족하면 신기가 줄어들어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거나 공포심이 생기거나 불안장애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이 부족하면 바로 치아가 드러나고 머리털이 빠진다. 치아가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이뿌리, 잇몸에서 이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잇몸이 자꾸 가라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잇몸이 위축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 현상이 계속된다면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비정이 부족돼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머리가 조금 빠지는 것은 그만큼 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머리카락이 없고 가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탈모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만 바로 비정이 부족돼도 나타납니다. 비정이 부족돼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탈모예요. 그게 탈모, 호르몬제 쓰면 된다. 뭐 바르면 된다. 그게 아니라 비정에 의해서, 비정 부족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 비정을 돋구는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물론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가 있어요. 다양한 치료가 있고 그 치료법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왕 치료하려면 몸이 좋아지면서 부작용도 잘 없는 이런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정이 부족하면 치아가 드러나고 머리털이 빠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이 충만하면 피부가 윤택해요. 자꾸 피부가 윤택하지 못해지는 것은 바로 정이 그만큼 많이 고갈된 겁니다. 또 성생활을 너무 즐기는 사람을 보면 피부가 정말 안 좋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오장이 충만하고 정이 충만하면 오장이 충만하고 빛나는 얼굴에 빛이 나요. 거울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화색이 좋고 빛이 난다고. 눈, 귀가 맑아져요. 귀가 자꾸 먹어 들어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이거는 정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성생활입니다. 물론 몽정이 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몽정이 있는 사람의 임상적 증상,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잠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몽정이 계속돼서 정이 부족돼도 잠이 안 온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 물론 놀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두근거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굴 때깔이 좋지 않고 그러면 정이 부족돼서 가슴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 안색이 자꾸 검어져요. 그래서 시체같이 때깔이 시체 같은 색깔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성요통, 허리가 은근하게 뻐근하게 오랫동안 아파요.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픈 것이 더 병이 깊은 겁니다. 몹시 아픈 것은 간단하게 그 통증만 없애주면 치료가 되는데 깊이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픈 것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정을 보강해야 돼요. 밤에 하체로 식은땀이 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사람이 운동하면 땀이 날 수가 있죠. 그러나 같은 땀인데도 밤에 잠잘 때 하체로 난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몽정하고 똑같이 정이 새나간다. 진액이 새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지니까 여기저기 자꾸 아파지니까 건강 염려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심한 입마름. 입마름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잘 때 입마름이 있을 수 있고 낮에도 입마름이 있을 수 있는데 입마름에도 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몽정에 의해서도 입마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으로 정액이 새요. 소변 볼 때 정액 같은 게 나온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꿈이 많다. 탈모 현상이 나타나는데 잘 치료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 증상입니다. 몽정의 원인은 젊어서 기가 왕성해서 나타날 수가 있죠. 심기가 허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기가 허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개 얼굴이 붉은 사람, 입술이 얇은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새가슴인 사람, 눈이 동그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기가 자꾸 허해집니다. 왜?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바로 몽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굴이 붉은 사람이 몽정을 한다. 그러면 심장과 연관되는 겁니다. 장부가 약해져서. 왜 약해져? 사술, 자유행위예요. 선천허약,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어. 그 부분을 허약하게 태어났어. 왜? 엄마 아빠가 건강치 못한 상황에서 아기를 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여름에 아기를 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10달을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몸이 가장 안 좋은 계절인 한 복중에 아기를 임신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성생활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해도 몽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몽정의 치료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년청심음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것은 심장이 허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심장이 허한 사람들, 얼굴이 붉거나 상순이 뾰족하거나 눈이 동그랗거나 이마가 톡 튀어나왔거나 얼굴이 돌출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몽정이 나타나면 황년청심음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진단이라는 게 있고, 적은 피환이라는 것은 박노상이라고 해가지고 성생활이 과다해서 몽정이 나타났을 때는 적은 피환을 쓰고, 정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시인 아이들, 감이 계지용골모래탕, 빼짝 마른 사람들이 이런 경우, 도적산, 이것도 화성을 띈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가간팔묘환, 이거는 방광이 선천적으로 허약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이 인신의 근본인데 정을 보강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새벽에 쌀미음을 끓여드는 게 최고입니다. 만생종 맵쌀을 푹 쏘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가슴이 뚫리고 엔진이 좋아지니까 전신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위를 보양하고 진액이 생겨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되는데, 정을 가장 보호하는 음식은 담담한 음식입니다. 담담한 음식. 그 중에서 그 담담한 음식이 바로 쌀미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몽정은 그냥 있을 수 있는 병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로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 주제로 몽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몸의 근본이 되는 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네, 40대 남성입니다. 마른 체질이고 얼굴이 붉은 그런 형을 띠고 있었는데요. 7살 때 신장염을 크게 앓았고 30세에는 결핵성 늑막염 폐결핵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여러 개 앓았는데요.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들을 호소했으나 각종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 원인이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하고 문지를 하는 가운데 평소에 몽정을 많이 했고 심할 때는 낮잠을 잘 때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몽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인신의 근본인 정이 새 나가는 이런 현상으로서 몽정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는 치료를 하면 전신적인 건강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어린 시절부터 질환을 앓으셨는데요. 원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몽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젊어서 그렇게 큰 병을 앓았다는 것은 아마도 몽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증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이 새 나가고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큰 병을 앓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잠도 잘 못 잤었고 또 식욕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 간혹가다 아침에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기도 하고 침이 마르고 너무 입맛이 없어도 유동식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일상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체에서 땀도 많이 났었고 요즘은 하체에서 땀을 나지는 않지만 등에서 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허리 쪽 신장에 뭐가 심하게 뭉치고 배에도 적치라고 해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 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심하면서 얼굴이 잘 붉어지고 입이 마르고 입이 까끌까끌하면서 꿈도 많이 꾸어서 잠을 자고 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 굉장히 복잡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이 있고 과거에 어려서 큰 병도 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인 몽정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이 새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황련청심유라는 약과 감이 용골 모료탕이라는 것과 보중 이끼탕이라는 약을 번갈아 가면서 투여했습니다. 감이 계지가 용골 모료탕이죠. 이 약을 번갈아 가면서 투여했습니다. 청심연자음을 쓸 때는 얼굴이 붉다는 거,
심기가 허와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게이지가 연골모료탕은 바로 너무 빼짝 마른 사람이 몽정을 한다는 점. 또 보정익탕은 원기가 너무 허약하고 식욕이 없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돌아가면서 약을 투여했는데 아주 환자가 매우 만족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정이 새고 있었던 이 환자분,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 약을 투여하면서 차츰차츰 원기가 회복되어서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잠도 훨씬 자는 것이 깊이 자고 꿈도 별로 안 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몸이 좋아지니까 얼굴로 허열이 떴던 것도 훨씬 덜했고 그간 몽정 현상은 없었다고 했으며 또 제가 주의사항으로 이럴 때일수록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더니 그거를 잘 지키니까 몸도 가볍고 뱃속도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네, 모든 일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근본 원인을 찾는 한의학적 방법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위경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경련. 여러 가지 원인으로 위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돼요. 또는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서 명치 끝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위경련이라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가슴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위장의 운동이 증가하고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서 명치 끝 부위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라든지 주변에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련이 일어나고 몹시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통증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특징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어떠한 원인에서 위경련이 오는가를 잘 살펴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경련의 원인으로는 담석증이 있습니다. 이 담석증이라는 것은 담열이 너무 반복이 되면 덩어리가 생기고 이것이 위경련, 장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담열, 담화를 쳐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근본적으로 위경련이 치료되는 거예요. 췌장염, 위궤양, 급성 위염 등이 위경련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경우에 위경련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정말 이 스트레스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아무나 스트레스를 의해서 이런 병이 오는 게 아니라 두상이 큰 사람, 코가 오똑하고 큰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대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도 연관된다고 그랬는데 저거는 너무 빨리 먹는 거. 저녁을 과식하는 거. 식사 후에 걸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조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위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경련의 증상은 명치 끝을 쥐어 비트는 듯한 통증. 아주 심하게 왔다가 천천히 왔다 그래요. 비튼다. 또는 수세미로 쫙쫙쫙쫙 위벽을 훑는다. 칼로 짝짝짝짝 베인다. 이렇게 통증을,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러면서 오심이라고 해서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구토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몇 분 또는 몇 시간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잠깐 왔다 없어지고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30분씩 설설설설 켜요. 방바닥을 너무 아파서. 근데 검사를 해보면 안 나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칠정심통. 칠정심통이라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희노우사 비공령, 이게 칠정인데 스트레스 생각 많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가슴의 통증과 위 통증이 동반되는 거. 이게 칠정심통입니다. 근데 조잡증, 이거는 마음이 편찮아서 나타나는 신경성 소화불량. 이거에 의해서 위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심한 경우. 산복통. 이건 뭐냐면 남성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본이 허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게 심해지면 위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음낭 밑이 축축하고 고환이 좌우가 크기가 다르거나 또 고환에 통증이 있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위심통. 이거는 목체라고 그래서 늘씬하게 잘생긴 남녀에 나타나는 위장의 통증입니다. 늘씬하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늘씬하고 잘생긴 사람처럼 쳐놓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목극토입니다. 목이 성하면 바로 위장을 압박을 합니다. 그것을 위심통이라고 하는데 위장과 등의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 얼굴이 푸른 사람들, 코가 오똑하게 잘생긴 사람들,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 눈이 나뭇잎같이 아주 이쁘게 생긴 사람들, 몸에 살이라고는 거의 없이 늘씬한 사람들, 팔다리가 긴 사람들, 이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잘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너무 강직하면 어때?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생기는 게 목극토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인정스럽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바로 위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감이사칠탕, 향사평이산, 화담청화탕, 감이통심음,
총을산 이렇게 있는데 가미사칠탕은 심기가 울체됐을 때 신랑이 뭐라 그러면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게 심기가 울체되는 거예요. 그게 심기가 울체되면 위경련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향사평이산, 너무 꼼꼼하고 걱정 근심이 많아, 잔소리가 많아, 약속 잘 지켜야 돼, 스스로 볶아, 남한테 신세지는 거 싫어해, 남한테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 이런 사람이 위경련이 왔을 때는 향사평이산. 그 다음에 화담청화탕은 너무 밥 욕심이 많아, 일 욕심이 많아. 그럼 마음이 안 편해. 그럼 조잡증이 와.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화담청화탕. 가미통심은 고안에 통증이 있거나 산증에 의해서 오는 위경련. 그 다음에 청울산은 목국토에서, 목으로 생긴 사람이 목토에서 위경련이 왔을 때는 청울산을 씁니다. 이와 같이 위경련은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임시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얼굴의 색깔이라든지 그 주변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위경련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왔습니다. 박사님, 제 주변에는 위경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많습니다. 오늘 시간 사례를 통해서 위경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사례가 있었나요? 한 번은 이제 배가 너무 아픈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며 한 번 아프면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다 죽을 그런 지경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병명은 위경련, 장경련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는 없으나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그때는 정말 나갈 것 같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소개로 내원했는데 이분의 생긴 모습과 맥 등을 통해서 볼 때 소장 산통에 의한 열통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경련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히 통심을 투여한 후 너무나 편안해졌는데 자신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받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알고 나서는 너무나 안심이 된다고 하면서 매우 감사하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관점에서 이분의 생김새도 참 궁금한데요. 네, 큰 병을 치료할 때는 기준이 잡는 것이 바로 생긴 모습입니다. 이분은 눈꼬리가 살짝 들린 게 특징이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들렸다는 것은 심장화가 동하기 쉽고 얼굴이 붉다는 것도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환자분 또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었나요? 네, 이분은 거의 1년 전서부터 배꼽 주위로 복통이 시작되었는데 너무나 아프면 초죽음이 되어서 위 내시경도 해보고 CT, 복부 초음파,
간담, 췌장 위 초음파를 했으나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경련이다, 장경련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배가 아프면 오한이 나타나면서 배꼽 주위 좌우가 아프다. 아픈 후에는 근육통이 남는다. 음낭 밑이 축축하다. 허리는 짐들 때 뻐근한 듯한 이러한 느낌이 기분 나쁜 느낌이 있고 고환이 뻐근하게 압박감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 역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과 나타난 증상 맥입니다. 맥이 소장에 떨어졌고 얼굴이 붉으면서 눈꼬리가 들렸고 고환에 통증이 있으면서 소장 산증에 의한 열증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통심음을 투여했던 것인데요. 이분은 원래 성격도 예민하지만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너무 완고해서 스트레스도 몹시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인데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느냐? 있습니다. 남자들도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많죠. 이분도 바로 그런 체질인데요. 고환이 뻐근한 것을 보아서 소장 산증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감히 통심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산증인 소장 기통에 의해서 위경련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산증이라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소장 산증이라는 건 더욱 어렵고요. 소장 산증에 의한 열증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밑불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얼굴 쪽으로 붉은 기운이 돌죠. 그것을 허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허열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심장과 연관되는 그러한 병이 올 수 있는 체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눈꼬리가 들렸고 맥이 소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나타난 증상도 복통 위경련인데 허리의 통증과 고환의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산증인데 심소장이 연관돼서 심소장에 의한 산증에 의한 열통으로 보고 바로 감히 통심음을 투여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체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검사상에 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얼굴에 생긴 모습, 맥, 나타난 증상에 의해서 원인을 찾기 전에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녁을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생활을 지극히 제한을 해야 근본적인 생활의 법도가 맞고 근본적인 치료에 의해서 위경련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몽정과 위경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